8살의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 언니를 학대한 칠곡 계모 사건 기억하시지요? 대법원이 칠곡 계모 임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학대를 묵인한 아이의 친아버지 김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계모는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배를 짓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그대로 놔둔 것으로 전해졌죠. 결국 의붓딸은 장파열로 숨졌습니다. 이렇게 갖은 학대를 한 피고에게 고작 징역 15년이 전부냐는 겁니다. 숨진 아이의 언니가 지난해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었는데 이번에 그 탄원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계모인 아줌마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런데 아빠에게 내가 발로 차서 고장났다고 하고 너무 괴롭다. 판사님 사형시켜 주세요 라고 적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도 있었는데요.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인데 갈비뼈를 무려 16대나 부러뜨렸습니다. 이 울산 계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돼서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칠곡 계모의 경우 상해취사죄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이 죄목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안보라 앵커가 얘기한 거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지금 징역 15년인데 이거 짧지 않느냐라는 얘기 나오는 거. 사형시켜달라고 정말 그 언니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이것이 울산 계모와 칠곡 계모는 하나는 살인죄 인정하고 하나는 살인죄 인정하지 않았다는 딱 두 가지인데. 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15년 적절합니까? 저는 아동 학대나 아동 이런 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가정 내의 폭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제가 성차별적일 수도 있는데 남성 법관의 경우에 조금 약하게 처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성 단체 일부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울산 사건을 저희 그 항소심에서 했던 검사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울산 사건의 그 살인죄 인정받은 부장검사 저희 연수원 동기인데요. 자기가 여기 이 경우 남자입니다. 애들도 키우고 아들만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 정말 이거를 살인죄를 적용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 그러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사실 검사나 판사도 이런 마음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는데 살인이 인정되려면 고의가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입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형량 기준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재혼 가정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친엄마, 친아버지와 사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을 텐데 계모나 계부의 경우에도 정말 잘 살고 있는 가정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자꾸 계모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어머니, 물론 그렇죠. 그죠? 그런 어머니는 제대로 그 평가가 안 되고 계모의 경우에는 학대를 많이 하나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을 한번 만나서 이제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데, 요새 이혼 가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10명이면 3.5명이 이혼 가정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35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아이들이 보통 한 3살에서 7살 사이니까 한 5년 지나면 초등학생 아이들의 3분의 1이 결국은 이혼 가정으로 채워진다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이들 교육 정책이나 보건 정책을 생각할 때 그런 점을 가장 기본 요소로 지금 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형량은 이두아 변호사님 이제 조금 낮은 거 아니냐,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때 사실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지금 능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법상식이 법의 법감정으로 국민 그게 좀 법감정. 힘들다. 국민 법감정으로는 대체로 지금 그러니까 요새 뭐냐면요, 종편이라든지 보도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저게 왜 저 형량밖에 안 나와가 지금 일상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에 쫓기면서 법원의 모든 재판의 형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조금 형량들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왔고요. 그 기저에는 뭐냐면 사실은 어렸을 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때려서 키운 아이가 나중에 잘 키운다 그래서 아이가 그럼 버릇이 이제 제대로 규율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말로, 그러니까 어떤 벌칙의 페널티가 낮게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벌칙의 어떤 효용성이 더 제대로 먹힐 것이냐. 근데 딱히 형량이 높다 그래서 예. 이 재범 방지라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15년 근데 짧지 않습니다. 하나의 핵심 뭐냐면 하나는 살인죄 인정, 하나는 살인죄 불인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필적 고의 부분을 아마 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칠곡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가 16대가 네. 부러질 정도고, 부러진 갈비뼈가 결국 그 내장을 찔러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것도 물론 방치를 했죠. 그런데 이 칠곡군도 역시 이틀을 방치를 했거든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배를 차거나 주먹을 때리거나 밟거나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8세 된 아이한테, 그리고 세탁기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언니를 돌리고, 글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죽였다. 네가 동생을 8세 된 얘를 12세 언니가 죽였다고 강요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 그 아이를 이틀간 방치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전후 사정이 칠곡은 죽일 의사가 많지 않다. 폭행 의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울산은 충분히 죽을 수 있었던 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 한 때문에 번의 폭행으로, 1년에 한 번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16개가 나갔다면 그 정도면 거의 살인 의사가 있었다.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요 지금 7곡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폭력이 지속이 되면서 예. 결국 누적돼서 죽은 거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둘 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언니 꼬마지만은 아직 사형시켜달라 이런 탄원서 같은 경우가 영향을 안 미치나요?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특히 피해자가 어떤 뭐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예. 얼마나 엄한 처벌을 원하느냐, 이런 의사표시를 탄원서로 보통 하는데요.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긴 또 어린아이가 어리니까요. 그러면 영향을 미칩니다. 또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사형이라는 이런 걸 해달라고, 자기가 그래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 판사 입장에서 아마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을 하는 경우에, 뭐 제가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판사와 검사 모두 정말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이런 사건 하려면. 근데 지금은 형량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아동 학대 사건은 저는 형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사건은 법원에서나 다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근데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으니까 좀 높여야 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동 학대는요, 그 아이가 그 성인하고 똑같은 성인 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항,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 아이의 영혼에 정말 기나긴 그 그림자를 드리우니까 더욱더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싶습니다. 엄하게 예. 형량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요새 이제 판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 우스운 게 뭐냐면, 예. 살인 사건의 형량이 가벼운 것보다도 예. 성범죄 사건의 무거운 형량이 훨씬 센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러면 판사들이 곰곰 이게, 야, 이건 그래도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근데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머릿속에 혼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예. 감정적, 정서적인 어떤 양형 기준과 예. 내부 양형 기준을 뭔가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에요, 예, 지금. 시점이에요. 예. 자, 다음 사건도 약간 좀 기가 막힌 사건인데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어떤 사건이지?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시가 2억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0대 노인이 다이아몬드 절도. 팀장님, 사건 기억 말씀해 주시죠. 72세 노인입니다. 예. 정말 신출귀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72세 노인이 서울 백화점과 부산 백화점을 오가면서 10분 사이에 모조품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갔다가 그 다음에 사전에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살 것처럼 하다가 모조품 다이아몬드를 놓고 2억 3천, 1억 8, 9천 정도 진짜 다이아몬드를 내다바이 속임수 절도 수법으로 가지고 나와서 야, 내다봐 이거 아주 신선해요. 오랜만에 들어요. 10분 만에 사라집니다. 예.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 사안이 보도가 되면서 예. 야, 이거 집히는 사람이 있다. 예전에 사건을 해봤던 그런 동정전과자를 추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게 발생을 하니까 아마 주거가 서울로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KTX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올 소지가 높다 그래서 이제 잠복, 아. 잠복을 시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KTX를 타고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잠복하는 형사에게 딱 걸려서 지금 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 없다고 보세요, 근데? 현재는 공범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노인 수법이 근데 노인이 혼자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이 노인 수법이 예전에도 단독 범행을 했던 전력이 있었고, 예. 근데 문제는 이 장우라비한테 벌써 1억 9천, 2억 3천의 다이아몬드를 벌써 이미 처분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어휴, 4억 원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한 이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절도범들도 요새 참 이 절도 환경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경찰에서 완벽하게 범죄 수법이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바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찝히는 사람 누구 있다라고 금방 찾아내고 그게 잡아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절도범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사건 때 그 당시 최재경 그 인천지검장 하셨는데 네. 그때 경찰에게 유병헌을 좀 체포하도록 했더라면 아쉬움이 지금 한번 떠오릅니다. 죄송합니다. 네다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갑자기 뭐냐면 옛날에 007 네버다이라는 예, 영화가 맞아요. 있었는데 저도 이거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007 네다바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생각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요새 노인 범죄가 많이 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건데요.